하지 않는 물건 그랬죠? 여기서 이제 물건에 동그라미 치면 물건이라는 것은 먼저 현존성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에요. 우리가 이러면요, 독립성이라는 것은 뭐다? 부합이 아니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독립성 그런 물건으로 보는데요, 이 특정성에는 집합물이에요. 그래서 집합물에 대해서 동산 양도담보란 말이 나오죠. 동산 양도담보요. 이때 뭐가 나오냐? 특정이란 말이 나와요. 항상 현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것, 현존하지 않으면 그 물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뭐는 성립해요? 채권은 성립을 해요. 채권은 이게 뭐죠?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양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성립하고 물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현존하지 않는 물건 성립할 수 없다. 채권은 성립이 가능하다. 채권은요,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죠. 그래서 채권은 공시가 불필요해요. 공시가 없죠. 두 사람 간의 관계니까. 그런데 물권은요,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소유자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물권의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시가 있어야 돼요. 동사는 동그라미, 인도, 부동산은 등기. 두 가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요, 분묘기지. 분묘기지권에는 뭐가 있어요? 봉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은 뭐가 있어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것을 공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항상 공시가 그러면 동사는 인도고 부동산은 등기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건 여기 봉분이라든가 명인방법 같은 거 다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목이죠.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객체가 되려면 저당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은 일단 부동산이 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요. 물론 권리도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든 권리도 항상 등기나 뭐가 돼야 돼요?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이.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부동산 중에서 뭐가 있어요?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아니 뭐가 또 있죠? 여기 보면 명인방법 농작물 있죠? 부동산의 경우는 두 가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역권하고요, 임차권이 안 돼요. 지역권하고 임차권.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요, 지역권이 시험에 잘 나왔죠. 그래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 임차권과 지역권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명인방법, 농작물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농작물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농작물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항상 이것은 부합하고 연결이 돼. 저 권한 없이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예요. 뭘 한다? 그래서 농작물, 경작하죠. 농작물을 심은 경우가 있고요, 수목을 식목한 경우 있죠. 이 농작물은 뭐죠? 토지하고 뭐가 있다? 독립하죠. 독립성인데 그것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토지에 부합된다. 이런 독립된다, 독립성이 있으니까 부합되지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가 되고, 여기는 누가 소유가 된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권한 없이라고 되어 있죠. 권한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수목은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그러면 안 돼. 권한 없이. 알겠죠? 만약에 권한 없이니까 만약에 사용차주가 식목을 하죠. 나무를 심죠. 그럼 이것은 사용차주의 소유예요. 알겠죠? 사용차주의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목은, 나무는 권한 없이 식목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죠. 소멸시효에 적용한. 이것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면 돼. 이것은 왜 지금 여기 나오냐면, 여기서 물권의 의라고 돼 있죠. 이게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물권 전체를 묻는 거예요. 물권 전체를.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7번이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물권에서 뭐랬죠? 확정성, 그 다음에 뭐죠? 현존성, 특정성, 그 다음에 독립성 했죠. 그 특정성이 바로 여기에요. 7번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특정성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다 이때요, 영어는 특정 양방향 내에 배임자들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 줄고요,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 이것을 유동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유동, 움직인다 이 말이죠. 유동 집합물, 이것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물권의 객체 줄고요, 그것을 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성, 그러면 뭐라 한다? 집합물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일물 일권주의죠. 하나의 물건 양식은 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뭐 아파트 봐봐요. 아파트를 보면 건물은 물리적 건물의 일동이죠.
일동이면 원래는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죠. 일동인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요. 건물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몇 개요? 300세대면 300세대다.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요? 300개의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300개가 있죠. 300개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300개나 있죠.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해. 토지는 봐봐요. 토지의 개수는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 필수가 뭐죠? 필 또는 필지를 얘기하죠. 그 필의 수를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두 필지가 몇 개다? 소유권이 두 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엔요,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먼저 항상 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장은요, 주된 것이 뭐다? 주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이 뭐다? 부차적인 것이 권리이죠. 권리. 그 다음에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요, 주된 것이 뭐다? 주된 것이 권리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이 뭐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예요. 권리는 여기서 갑구하고 뭐가 있다? 을구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요, 표제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차적인 권리는 여기서요, 소유자가 누구지? 소유권의 변동을 여기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보면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보면 소유권의 변동이라는 난이 있어. 알겠죠?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대장을 만들죠. 대장을 만들면 이것을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해요. 알겠죠? 등기 촉탁을 해. 이건 대장은 누가 만들죠? 소관청이 만들죠. 소관청이 만들고, 이것은 직권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공동신청주의죠. 공동신청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등기부는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직권주의가 아니고, 이건 공동신청, 신청주의라고 하죠. 그냥 신청주의, 공동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여기서는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죠. 이건 신청이고, 항상 여기는 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장을 먼저 만들고 대장을 등기부에 보내면요, 대장에서는 이 권리자가 누군가를 보고 먼저 갑구를 먼저 만들어. 갑구를. 알겠죠? 권리자는 누구를 보고 갑구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갑구가 만들기 가서 만약에 돈을 빌면 울구를 만들죠. 돈을 빌린 사람이 없으면 울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 표제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표제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권리자가 누군가를 보고 갑구를 먼저 만드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사실을 가지고 뭘 만든다? 여기 표제부를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장에 주된 것은 사실이지만 등기소에 주된 것은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 면적을. 표제부의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이 등기부는 무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등기부에 주된 것은 뭐다? 갑구 을고 소유자가 누구냐가 주된 것이고, 이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면적이 잘못되면 어떻게 한다?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먼저 주된 것이 대장이니까 우리가 토지가 분할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하죠. 그 토지가 분할이 됐냐 안 됐냐는 것은 대장을 기초로 먼저 분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부에 보내가지고 분할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표제부에는 아니요, 대장에는 분할이 안 됐는데 등기부에만 분할이 됐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런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뭐가 안 된다? 등기부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토지죠. 이건 보면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분필에 등기가 되어 있다. 그것은 효력이 없어. 무효예요. 무효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요, 분필 절차를 밟기 전 1필의 토지 일부 동그라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용유문권이라고 그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용유문권, 이건 인정이 돼. 그런데 1필의 토지 일부 동그라미, 점유 취득, 점유 동그라미, 점유는 가능하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는 일부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등기는 안 돼. 왜 안 되냐?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능 될 것이고, 1부동산 1등기예요. 1부동산 1등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 써야 되는데, 여기 있어. 여기요, 밑에 있는 것이요, 6번이 맨 밑에 봐봐. 건물에 있어서 건물 다음에 5번하고 6번이 있죠. 이 6번이 사실은 여기요, 토지의 일부요. 여기 좀 니을 다음에 미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밑에 있죠.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라고 돼 있어요. 6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원래는 유치권이 일문 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얘기했죠. 임야의 일부를 개간, 그다 써봐. 맨 끝에다가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경우, 임야 일부를 개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임야하고 개간한 부분, 농지 부분하고 쉽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것은 쉽게 분할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할이 나중에 가능하다 그랬죠. 일부에 대해서 유축이 된다,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경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건물이죠. 기억, 최소한의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에요. 반대에 과 그렇게 돼 있죠. 과 그렇게 돼 있죠. 건물, 기억, 건물의 기둥, 주벽, 지붕이라고 돼 있죠. 또는 그러면 큰일 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이것을 건물로 본다. 건물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맨 끝에 건물의 상태는 객관적 사정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써요. 그걸 구분 소유 의사라고 그래. 구분 소유 의사. 자, 구분 소유 의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자,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 건물이 이렇게요, 1층 이게 100평이에요 그럼 1부동산 1등기가 등기부가요, 표시부가 어떻게 되겠죠? 표시가 100평으로 되어 있겠죠. 1부동산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죠. 그런데 여기요, 중축을 했어. 중축을 60평을 중축을 했어요. 이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으면 따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많이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등기부를 이렇게 1번 이렇게 하면 60평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물리적으로 건물 하나인데 각각 등기를 했죠. 그럼 이 건물은 몇 개로 본다는 거예요? 2개. 이걸 뭐란다? 이걸 구분 소유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것을 구분 소유라고 하죠. 하나의 건물인데 물리적으로는 건물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2개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160평 전체를 어떻게 한다? 여기요, 1번, 2번 그래서 160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요,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표시 변경 등기의 경우는 건물을 몇 개로 하는 것이다? 건물을 몇 개로? 건물을 한 개로 하려는 의사, 한 개로 하려는 의사이다. 알겠죠? 이 의사를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권리 변동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권리 변동은 어디만 있다? 갑구하고 을구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권리 변동은 갑구하고 을구만 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표시 변경 등기로 해서 권리가 변동된다. OX, X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표시 변경은 100인데 160으로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체 건물이 몇 평이다? 160이다 이 말이죠. 건물이 몇 개이다? 한 개다 이 말이죠. 2개를 하면 100평, 60평 이렇게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개의 건물을 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구분 소유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 구분 소유 의사.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걸 주관적 사정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은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줄고 거기다가 뭐라 쓰냐? 용익 물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건물의 일부에는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때 용익 물권이 바로 뭐다?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는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 됐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5번은요 공유 지분이죠. 오늘 공유 지분은 어떻게 돼요? 자, 지금부터 공유 지분이요. 여러분, 공유 지분의 경우는 지분을 다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1. 알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경우는요, 5분의 5가 돼야 돼. 이게 1이 돼야 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공유 지분이요, 5분의 6이야. 5분의 6이면 이걸 뭐란다? 뭐라고 그래? 분자. 이걸 뭐라고 그래? 분모라고 하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버리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 우리가 공유 지분은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 그런데 5분의 6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 무슨 알겠죠? 그래서 판례문은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무효고, 나중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무효이다. 안 된다 그랬어. 알겠죠? 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기를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변경 등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유 지분은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것이다? 1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물권 법정주의죠.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뭐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관습법 박사하고 관습법. 관습법은요, 2개, 거기 되어 있죠.
일정한 관행이 있네.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맨 위에 보면 맨 위가 헌법이에요. 헌법이고 이건 뭐요? 법률이에요. 법률이고 그다음에 뭐요? 명령하고 규칙이에요. 이때 여러분요,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죠. 명령은 여러분 혹시 중기사법에서 시행령, 공법에서 시행령 들어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그다음에 대통령령 들어봤죠? 그다음에 여기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시법에 보면 대법원 규칙이라고 혹시 나올 수 있어요. 대법원 규칙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다.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규칙이라고 그래. 우리가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해. 이 형식적 여기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고 이것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헌법은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항상 법 또는 법률이라고 해요. 그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헌법에서 봐봐. 항상 헌법에서 뭘 한다? 위임을 해. 헌법에서 위임한 것을 법에 정해. 법에서 위임한 것을 명령에서 위임을 해. 명령에서 규정을 해. 그러니까요, 명령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러면 그건 공법에서 자주 나오죠. 공법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예를 보면 그 뭐죠? 용도 뭐죠? 뭐라고 하지? 아무튼 뭐 있잖아요. 뭐 국가 계획하고 무슨 뭐 계획하고 뭐는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 없다 이러면 나오죠. 그걸 얘기해. 그것은 국어선생님한테 물어봐 잘 아는데 아무튼 나는 모르니까 아무튼 이게 항상 위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을 보면은 헌법상의 권리가 뭐냐? 주거의 자유가 있어. 주거의 자유. 알죠? 법률상의 자유로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어.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이고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률상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할 때 뭐라 하냐? 만약에 어떤 이유로 상대방의 토지를, 옆에 있는 토지를, 인접지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사용을 청구를 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름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주거의 자유는요, 다른 사람이 주거에 들어갈 때는 그 주거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판결로는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니까. 알았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소유권에 가가지고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 그 말은 뭐냐? 법률이나 법 또는 법률을 쓰여 있어야 돼. 언제는 법이고 언제는 법률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법이야. 그런데 앞에 가요, 뭐뭐에 관한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을 법률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 민법이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쟁송법이죠. 그런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알겠죠? 법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안 돼. 법률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여러분 부동산 거래 있죠?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앞에가 관한이라는 말이 있으면 법률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법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공시법 선생님은 매일 뭐 얘기하는 게 뭐냐? 공시법 그러면 기분 나빠해. 공시 뭐라고 그래? 법령이라죠. 법령. 그것은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그걸 법령이라고 그래. 그러면 중개사 법, 그게 아니고 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공시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까지 합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같은 거 보면 명령에 관한 것도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시법령, 공시법 이런 말 많이 하죠. 공시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광고할 때요, 공시법 그렇게 쓰면 꼭 명자 다시 붙이라고 그래요. 그건 다시 붙여. 알겠죠? 그래서 까탈스러워. 그래서 법령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거 봐 이제.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이때의 법률은 뭐다? 이때 법률은 어떤 법률이다? 밑에 형식적 의미, 헌법상이란 말이 뭐다? 아까 헌법이 법률에 뭘 한다? 위임하는 범위에서만 해. 그래서 헌법상 의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명령, 규칙, 조례, 조례 줄고 조례를 뭘 한다 써?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을 조례라고 그래. 페이지 2페이지. 알겠죠? 조례. 그 다음에요, 1번에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이런 거 외에는 임의로 창설 못한다 줄고 임의로 창설 못한다. 임의로 1번에 맨 위에 그것을 임의로 못하니까 그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에 위반되면 무효고요. 이것은 추인이 안 돼.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2번 간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사도통행권,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공원 이용권. 이 네 가지는 잘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특히 그러면 니은에서 맨 끝에 온천수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반되면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권 법정주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종류와 내용.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 할 때 그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할 때 법정주의 있죠. 이 법정주의 할 때 정한다는 것은 뭐냐? 종류는 뭐죠? 소유권이. 우리 소유권이요, 소유권이고요. 내용은 뭐냐? 소유권의 내용은 뭐예요?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이건 처분하죠. 처분. 근데 여기는요, 저는 항상 여기 할 때 점유란 말을 쓰죠. 왜 그러냐?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뭘 해야 돼? 점유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 아시겠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고 두 가지를 해.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이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못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사용, 수익이 없는 소유권에 있을 수 없고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포기해서 그 맨 끝에 써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똑같아.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될 수가 없어.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있을 수 없고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써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 문제풀이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봤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문제가 책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자, 우선적으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 소유권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해.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봐봐요. 1층이 갑일 거예요. 갑이요 1층을요 을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 그러면 이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선한다. 그 다음에 수개의 권리의 순위, 수개의 권리 거기 가로먹고요. 그건 있네. 제한물권 상호간이죠. 제한물권 상호간 누가 우선한다? 등기의 전후예요. 그 다음에 3번 봐봐. 물권은 채권에 우선해요.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게 어디다? 거기라면요, 거기 보면 소액 임차인, 임금 우선 특권은 물권보다 우선한다. 그건 예외라고 그래. 예외. 알겠죠? 거기 맨 끝에서 예외라고. 우선한다. 물권보다 우선한다. 예외.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채권이 이렇게 있죠. 이 물권은요, 물건은 뭐냐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건 대세권이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요. 물건을 지배하니까 이것을 대물권이라고 그래요. 대물권. 그럼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은 절대권이라고 그래.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채권은요, 누구하고다?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두 사람 간의 관계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 공시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대인권이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여기에는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공시가 필요가 없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공시가 필요가 한 거예요. 당연하게. 이것은 물건에 관한 권리고요. 이것은 사람이죠. 그건 사람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뭐는요, 임차권의 경우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그래서 특이하다 이 말이죠.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절대권이죠. 절대권, 이것은 뭐다? 특정한 사람에 관한 것이니까 될 때 대항력이고 절대권이고요. 상대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요, 딱 보면 물권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채권이 물권이 우선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 거기다 줄 것이고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임금 우선 특권에서는요 3개월의 일금하고 재부선거로, 다른 데 책 보면 아마 3년의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것은 뭐 7, 8년 전에요. 7, 8년 전에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없어졌어. 그런데 아직도 모든 책은요 3년의 퇴직금이라는 것이 아직도 나와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죠?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그래서 뭐다? 여기선 3개월의 임금, 재해 보상금은 인정이 돼.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원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것에 준용하는데요, 준용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뭐다?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은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뭘 한다? 점유. 유치권 줄 것이고, 점유 줄 것이고, 점유보호 청구권 줄 것이고, 인정 줄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는 해.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유치권 자체에서 물권이 청구는 없어. 봐. 그러면 그 말이 지금 헷갈리니까 그 위에다 한번 써보면, 만약에 유치 중 물건을 침탈당한 경우, 침탈당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뭐 유치 중에 물건을 침탈당했다 그러면 점유를 상실할 때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침탈당한 경우는 뭐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유치권에 기한. 그런데 뭐는 있다? 점유물 뭐는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유치권은 뭐를 하니까? 점유를 하니까. 점유를 침탈당했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이 반환을 말한다? 회수라고 하죠. 이건 할 수 있는데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는다? 써. 점유하지 않으므로 밑에 써. 점유보호 청구권 X.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과 다르죠. 유치권은 점유를 하는데 물권적 청구는 없어. 아니, 그러면 반환 청구권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야? 써봐. 뭐죠?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인정.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다.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죠. 이 중에서 반환 청구만 없다 이 말이죠. 저당권에 기한 뭐는 있다?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다 이 말이지. 지역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고. 자, 임차권 아까 말했죠. 채권이죠. 채권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런데 니을 봐봐. 니을 등기된 임차권 거기를 주고, 등기된 임차권 줄 것이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게 되면 뭐가 생겨? 물권적 효력으로서 쓰라고. 물권적 효력. 니을 등기된 임차권 있죠. 줄 긋고 등기 동그라미하고 물권적 효력으로서 대항력 발생해. 그러니까 이 대항력에서 물권적 효력과 똑같아. 그러니까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 열 줄 긋고 임차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 그럼 임차인은 물권의 청구권이 있어도 임차권 자체에게서 반환 청구권이 없어. 왜 그러냐? 임대차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제3자가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은 임대인이 그것을 반환받아서 임차인한테 인도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임차인은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니은 임차인이 점유한다, 이사 왔다 이 말이죠.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만약 그러면 이사를 하지 않았다,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사 오기 전이죠. 그럼 점유하지 않죠. 등기도 없겠죠.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권리를 뭐한다? 대위 행사하는 거.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물권적 청구는요 1번과 2번이 중요하죠. 현재 침해받고 있는, 현재 줄거 현재 소유자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밑에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죠. 그다 써 옆에다가, 맨 끝에 2번은 옆에다가 점유 보조자 X. 점유자니까 점유 보조자는 안 돼. 그 다음에 점 짓고 간접 점유자는 해당. 간접 점유자는 돼. 점유자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둘 다 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돼. 누구 아니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1번의 기억.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억 보면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다. 물권이 이전. 물권이 뭐죠? 소유권이라 써봐. 밑에가 소유권이 이전. 그래서 갑에서 을로 써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요 이전한다. 갑에서 을로 가죠. 이렇게. 그러면요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에다가 갑에서 을로 써봐. 갑에서 을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면은 을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지 갑이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는 갑을 누가 한다? 갑을 디귿 봐봐. 디귿을 딱 보면 지금 뭐라고 되었죠? 소유권을 뭐 한 사람이다? 상실한 사람이다. 알겠죠? 상실한 전소유자. 상실한 바로 옆에 양도한 똑같아. 그 다음에 니을 봐봐. 니을 양도한 이렇게. 그 다음 미음 봐봐. 미음 맨 끝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이렇게. 그냥 디귿, 니을, 미음은 다 똑같은 말이야.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 소유권이 이전하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종전의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현재 소유자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현재 물권자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요.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럼 네 가지가 더 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할 수 없다. 대지상권은 전유 보험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써놨죠. 그래서 여기서 분리 양도할 수 없다가 5가지. 우리 민법에 나오는 것은 5가지 한꺼번에 다 정리해놨어. 알겠죠? 자, 이걸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양도했죠. 이 사람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지 못해. 왜냐? 불법 점유자 줄고 불법 점유자 나오죠. 제3자의 경우 쓰라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 항상 불법 점유자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꼭 봐야 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냐? 알겠죠? 불법 점유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냐?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만 딱 봐. 리얼. 자, 소유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방해 배제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고. 자,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갑한테 유보시킬 수 있다. 유보란 것은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비읍은요 현재 침해받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 현재 침해를 받고 있다 했죠. 그럼 건물 소유자 박스 해봐. 그다서 불법 건축물이겠죠. 왜? 대지가 침해를 받고 있단 말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겠죠. 거기다 써. 자, 요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대지 점유자.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인데 지금 보면 대지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대지가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죠? 대지가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건 불법이겠죠. 불법 건물이겠죠. 그럼 여기가 대지도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겠네. 불법 점유니까 건물을 뭘 해야 돼? 철거해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니까 뭐는 청구할 수 없다?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옆에다 써. 건물 점유자 누구다? 가로 닫고 임차인 전세권자 건물 점유자에게는 철거 청구 X. 건물 점유자한테는 철거 청구는 안 돼. 무슨 청구를 낸다? 퇴거 청구는 가능해. 철거는 안 돼. 왜?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한테 건물 철거하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도 뭐는 된다? 철거 청구는 된다. 아니 뭐죠? 퇴거 청구는 된다 이 말이야. 철거 청구는 안 돼. 그것을 봐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죠. 기억.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를 청구하려면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가로문구만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거기를 현재 점유자 이 말이죠. 현재 점유자. 알겠죠? 그 다음에 그때의 점유자를 누구도 포함한다? 간접 점유자도 포함해. 그런데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는 안 돼. 그런데 니은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바로 옆에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가로 묶어봐.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퀄 양도인이죠. 양도인 넘긴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는 인도나 명도 청구는 부담하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만약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죠. 그럼 뭐는 청구로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디귿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게 뭐죠? 점유자죠.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한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퇴거.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청구 X. 철거 청구는 안 된다고 그랬죠. 철거 청구는 안 돼. 그런데 퇴거 청구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다 줄 것이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란 말은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청구하지 못한다? 철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신축 소유한 사람, 권한 없이 신축 소유한 사람, 거기까지 가로묶어봐. 이것을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이죠. 불법 건축물, 그 사람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사람에게 철거를 막을 수 있다. 그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 가로묶어봐.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매수한 사람, 이거는 뭐죠? 그 사람의 써 법률상 소유자, 플러스요 사실상 소유를 포함해 매수인은, 즉 이건 법률상 소유자란 말은 등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는 아직 미등기다 이 말이죠. 알겠죠? 미등기, 이 사람을 둘 다 포함해. 특이하죠?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판례가요,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우리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이 없다고 그랬죠. 물권 법정주에서.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와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에 와가지고는 미등기도 사실상 소유로서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등기도 포함해.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지 미등기 그 말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봐봐. 여기죠? 지금 미등기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는 사람, 거기까지를 가로묶어봐. 알겠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이 사람은 실질적 소유 이퀄 사실상 소유 이렇게 얘기해. 판례가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의무가 있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 의무 X.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 왜? 잘못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기가 남의 건물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 자, 3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바로 맨 끝에 불법 점유자 있죠. 그럼 불법 점유자 입장에서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기준. 등기부 기준이죠. 이 사람은 등기부 기준이니까 앞에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죠. 이 사람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취급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직접 청구를 못하죠. 양도인을 뭐해서? 대위. 직접 동그라미, 대위 동그라미. 직접은 없고 대위는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항상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자, 4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죠.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쓰고 설명할 테니까 그냥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그다음 을한테요 3월 1일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월 1일부터 4월 1일 해제하는데 2월 1일부터 소급, 이걸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 등기는 3월 1일날 등기되죠. 결론적으로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복귀하죠. 등기 없이 복귀를 해. 알겠죠? 누구한테? 갑에게요. 등기 없이가 187조. 이게 중요해. 그러면 갑은요, 해제가 되면 해제나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 없이도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고요. 원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되죠. 그 말은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등기로 누가 부대 있죠? 을이죠. 그럼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가 말소를 해야 돼. 이 말소를 해제의 경우는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고요.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누가 소유자죠? 갑이. 그럼 등기도 누가 앞으로 있어야 돼? 갑한테. 등기가 누가 앞으로 있어? 을 등기를 말소해야죠. 그러면 누가 말소한다?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방해 제거. 이 소유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서 판례에서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봐봐. 4번을 봐봐.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뭐 이런 맛이 전혀 없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이 복귀한다. 당연히 봐봐. 해제가 되면 앞에 다 떼고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죠. 이 앞에 가운데 뺐죠 지금. 그러고 나서 원상회복 청구권은, 즉 무슨 말이다? 매수인 앞에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원상회복 청구권은 갑이 매도인이 말소하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앞뒤 다 떼고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건 타주 점유가 돼. 타주 점유. 그래서 매수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나중에 점유권에 가서 나온단 말이죠.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나와. 자, 그렇게 보시면 거기요 뭐가 나오냐면 4번 봤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요. 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딱 세 가지만 보면 돼.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죠.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요 정지조건이라는 것이 있어. 지금 이거 보면 정지조건이요. 가등기는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적 청구도 현재 채권적 청구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죠. 현재 매수인은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정지조건은 뭐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요 가등기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볼까요?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가죠. 현재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뭐다? 현재 소유자인 거예요. 현재 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정반대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뭐죠? 저 현재는 효력이 있는데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현재 효력이 있는데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취하게 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알겠죠? 소유권이 소멸하면요. 소유권이 소멸하면 물권 청구권도 없죠. 현재는 있는데 소유자가 아니면 없단 말이죠. 해제 조건은 현재는 있는데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하죠. 소멸하면 현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OX가 돼. 그런데요 정지 조건은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여기요 채권적 청구권은요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가등기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요? XO 이런 구조일 때 채권적 청구권일 때 구조가 똑같으니까 가등기, 정기 조건일 때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OX지 XO가 아니잖아요. 구조가 다르죠. 알겠죠? 가등기는 장래의 청구권을 보존을 해. 그런데 여기는 이미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 장래의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해제 조건이나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나요? 자요,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가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 무슨 점유요? 이 사람 무슨 점유한다? 직접 점유한다고. 이걸 무슨 점유한다? 이 사람은 소유자죠. 소유자는 무슨 점유한다? 간접으로 점유한다고 그래. 간접 점유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제거 청구를 누가 한다? 갑이 한다? 을이 한다? 누가 해야 돼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여러분요 항상 벌려놓으면 둘 다라고 얘기했죠. 갑은 누구로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죠. 얘는 뭐로서? 지상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지상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둘 다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해서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누구만 청구할 수 있다? 누구만 청구해? 갑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갑은 청구를 못해. 왜요? 갑은 직접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가 직접 점유해? 을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을이 직접 점유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하냐?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한다? 갑이 하고. 갑은 못하고 을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갑은요 어때요? 이 갑은 이 병한테 너 나가고 토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요 토지를 누구한테 인도하라고 청구한다? 누구한테 인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과 간접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을에게 먼저 인도해라. 을이 인도받을 수 없거나 을이 원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자기 자신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지상권은요, 지상권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물권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 줄 거 봐. 지상권자가 직접 점유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직접 점유하기 때문에요, 누가 청구할 수 있다? 누가요? 직접 점유자인 지상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 7번을 보시면요, 7번 보면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알아야 되냐면요, 이것은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 여기 지분이 있죠.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3분의 1의 지분은 이 공유물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쳐?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에 미친다. OX? 여기서 지분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것도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봐. 건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철거 의무. 건물의 공유자가요, 이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나의 지분 3분의 1은 건물 전부의 3분의 1이 미치죠. 따라서 봐봐, 어떻게 한다? 각자가 어떤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왜요?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침으로, 이렇게. 공유 지분은 지분의 한도에서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적 성질, 저기 보면 소유권이, 다른 거 다 소멸시효. 자, 이건 여러분 조심해야 돼.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봐봐요. 우리가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물권에는 소멸시효, 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소멸시효 20년에 걸리는 것이 있어. 그건 뭐다? 지상권하고 뭐하고? 지역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20년에 소멸시효 걸려. 원칙은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아. 물권은 걸리지 않아. 지상권하고 지역권. 그런데 전세권은 왜 걸리지 않느냐?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간이 1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지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인데, 전세권은 최장이 10년이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는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생긴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판례는 뭐래요?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그런데요, 이 제한물권 있죠?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제한물권은 판례가 지금 없어. 판례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제한물권을 또 걸린다는 사람이 있어.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는 침해가 있을 때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침해가 없죠? 그럼 물권적 청구는 그 자리에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봐봐, 점유권이죠. 점유권이 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느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침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흘러. 그러면 권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 안 걸려? 안 걸리죠. 그럼 저 점유를 점유를 상실했죠. 상실하면 점유권은 점유해야 점유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사실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판례는 없는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게 바로 뭐죠? 아까 우리 합의해절이란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제한물권에 대해서 말이 없어. 그래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한물권도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권하고는 다른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의 물권적 청구권은 20년을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2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랬는데 아니면 잘못됐네요. 제한 물권은 그래야 돼. 제한 물권은 그래야 돼. 제한 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한다? 그것은 누구 뭐만 얘기한다? 뭐만 얘기해? 제한 물권은 그래야 돼. 제한 물권이니까 물권의 청구권이고 제한 물권은 그래야 돼. 제한 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뭐만 얘기한다? 써 옆에다 써. 지상권 여기 거기 보면 제한 물권에서 용익 물권의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용익 물권 하나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은 여기 물권 청구권 지워. 뭐하면 이게 물권 청구권이 아니에요. 제한 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뭐하고 지상권, 지역권만. 지상권, 지역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됐죠? 그 다음에 물권의 청구권은 여기 아주 중요하죠. 귀책 사유를 불문해.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우리는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가 있고 방해 예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해 제거할 때 방해란 말이 뭐예요?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죠. 그럼 현재 방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재 방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끝에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알겠죠? 현재도 지속은 뭐야? 지속은 뭐죠? 계속이 말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방해 결과는 뭐하죠? 끝난 경우죠. 방해가 끝난 경우. 방해가 끝나면은 방해 제거란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방해 결과는 방해 행위가 끝난 경우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다?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현재 계속되고 있죠. 계속 그것을 말한다? 방해 제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소유자가 침해자에서 방해 제거를 하는 행위 또는요 예방하는 행위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는 214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맨 끝에 줄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거기 줄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봐봐. 여러분요 이것은 물권하고 채권하고 그 성질이에요. 우리가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제거 청구하고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방 청구는 이거 뭐죠? 그래서 물권적 성질이에요. 물권적 성질이고요. 그럼 여기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요 여기요 부당이득 청구죠. 부당이득 청구는 이것은요 순수한 채권이에요. 순수한 채권이라고요. 이건 채권이고 이것은 물권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 제거라 방해 예방은 물권의 성질이고 사람과 물건의 관계이고 이것은 순수한 채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말 속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없다 이 말이죠. 하나는 물권의 영역이고 하나는 채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는 말 속에 제거할 때 보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제거 청구 속에서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비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두 번 다 나왔어. 1번하고 2번이 다 시험에 나온 거라고. 아시겠죠? 자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등기 제도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